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정치권 이슈에 대해서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의 맞짱 토론입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핵심을 짚어줄 두 분이시죠.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딱 코너 제목이 맞짱 토론인데 맞짱 토론으로는 최고의 적임자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이제 의정 활동을 다 하셨는데 이번에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사실상 마지막 이제 임시국회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부터 열리는데요. 그동안의 의정 경험과 또 최근의 상황 비추어 봤을 때 국회 여야의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개점 휴업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국회의원들이 현역 중에 지역구 출마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어서 대개 이 2월 국회는 열어놔도 휴업 상태처럼 됩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의원들과 쟁점이 있으니까 이건 해결해 달라는 주문도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구 획정하고 그거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야 되니까 아마 원내대표단이 성원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고생할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의석 자리 채우기에 좀 힘들 거다. 국회 일반 법률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인데 그렇죠. 예. 과반 출석을 채우느라고 아마 굉장히 원내 지도부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정호김 의원께서는요. 제 기억으로는요. 원내대표가 애를 먹었던 기억보다도 그동안에 그 밀려있던 법안들이 너무 쉽게 통과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막판에 빨리빨리 통과를 하고 또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자기들의 총선에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진짜 딴지를 걸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허술하게 통과될 수도 있고 이번에는 특히 선거구 획정안이라는 중요한 의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3월 5일 전에는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나머지 아마 민생 법안이라든지 필요한 법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허점을 노리는 그 분들은 뭐 이때를 이용할 수도 있겠군요, 보니까요. 그렇게 이용할 만한 정신적 겨를도 없습니다. 전부 지금 자기 지역구 문제 때문에. 네, 선거구 획정 협상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한국당이 분구 통폐합된 선거구를 각각 한 곳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민주당은 너무 파격적인 것 같다고 지적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어떻게 절충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이게 참 13만 얼마냐 아니면 14만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분구가 되느냐, 폐쇄가 되느냐. 이것도 참 황당한 것이 기계적으로 그러면 딱 14만으로 해가지고 자르든지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정당의 이해관계라든지 또는 해당 국회의원이라든지 출마한 사람들의 이해 때문에 이걸 지금 어떻게 하자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보고 있는데요. 아마 막판까지 뭐가 제일 유리한지를 따지고 또 당사자들은 이제 만약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폐쇄가 된다든지 하면은 또 이제 길바닥에서 난장을 부리고 이제 별별 모양이 다 보여지지 않을까. 늘 그래 왔듯이 그런 예상이 듭니다. 확대되는 지역보다는 특히 축소가 되는 지역에 논란이 있을 건데요. 이거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뭐 각일석으로 확대 축소를 이렇게 하자. 이것도 이상한 거고 민주당이 이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듯 하면서 너무 파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대응이 그런 거고. 그래서 이거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상한이 28만이고 하한이 지금 13만 4천인가요?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이건 엄격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길바닥에 나앉고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근데 기준이 모호하면 반발도 세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획정위가 주체가 돼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당사자들인 국회가 이 기준을 지금 정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지금 뭐 13만 4천 28만 했는데 기계적으로 자르면 되는데 거기 이제 애매하게 걸려있는 몇몇 지역이 있거든요. 뭐 전북 김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협상이랍시고 지금 이제 시간을 끌다가 막판에 아마 3월 2일쯤 이제 겨우겨우 합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선거는 치러야 되니까. 그럴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아마 기계적으로 한다면은 전체 지금 인구를 가지고 253개 지역구로 나눠버리면 되겠지만은
그런 기계적으로 하면 손볼 때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현실의 토대를 두고 하긴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님, 이번에 한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깐이라도 밀어냈던 것이 우리 그 기생충 정말 사관왕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기생충 마케팅을 하는 현상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정치권의 기생충 마케팅이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편파적으로 표현이요? 자유한국당 너무 봐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정당들은 그냥 좀 숟가락 얹어도 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숟가락을 얹으실 땐 좀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를 지난 8월 자유한국당이 한 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 어떤 일이었었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봉준호 감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의 대표적인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그리고 설국열차가 전부 이게 문제 있는 영화다 이렇게 했었고요. 기생충에 대해서도 좌파 영화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좌파 감독, 좌파 영화 이념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흔들었던 봉준호 감독에 대하여 대구에 봉준호 감독의 생가터를 복원한다든지 동상을 그런 세운다든지 발언을 좌파 영화라고 공격했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금 현역이 아니세요. 아니어서?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안 한 건데 그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분위기가 다 비슷했고 저 솔직히 궁금한 게 네. 기생충은 보셨는지 안 봤을 것 같아요. 좌빨 영화라고. 네. 그런데 입장을 바꾸려면 우리가 이게 조금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오해했다든지 이해를 잘못했다든지 뭐 이 정도는 해주시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단언컨대 봉준호 감독은 동상 세우는 거 거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에 반해 민주당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만들겠다든지 예술인들을 지원해서 제2, 제3의 봉준호를 낳겠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정치권이 숟가락 얹는다고 말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때 정호김 의원이 같이 했던 정당 사람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권이 바로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기생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숙주로 해가지고 뭐 삼행시도 짓고 자기 얼굴에 기생충과 관련된 이런 벽보도 붙이고 포스터도 만들고 해가면서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또 뭐 삼행시도 짓고 뭐 그렇다. 그게 기생하는 거다. 사실은 그 말씀이 맞아요. 블랙리스트에다 올려놓고 그랬는데 또 막상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거기 증명서 위조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딱 연상되는 인물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영화 그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긴 했는데 별로 큰 불편은 못 느꼈다. 그리고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 어려운 예술인들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펴는 건 맞는데 그럼 봉준호란 감독이 왜 이렇게 세계에 거장이 되었는가 보면은 자유시장 원칙에 의해서 기업에 정말 그 활수한 지원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기생충에 사관왕이란 영광이 있었을까 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저는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이 봉준호를 들먹이면서 이걸 가지고 마케팅하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예술이라든지 스포츠는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왜 이럴 때 꼭 숟가락을 얹고 마치도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우스개로 한 말씀 드리자면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았잖아요. 그런데 김연아가 나온 모 대학 총장님이 김연아 손을 끌고 데리고 다니면서 얘를 내가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웃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술인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냥 내버려 두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치인이 원래 숟가락 얹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조금 싫어하는 면이 있죠.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설국열차를 문제 삼은 거 자유한국당 쪽 정부에서 문제 삼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시장 경제를 부정한다고 문제 삼은 거예요. 근데 설국열차는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이거든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참 인생사 세용지마다라고 느끼게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CJ의 과거 이미경 부회장 부회장이었던 얘기죠. 예. 이미경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압으로 사실 일선에서 물러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뒷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두 분을 보면 한 분은 감옥에 계시고 이미경 그 부회장은 세계적인 영화 시상식에서 정말 멋진 그 축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영어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부든 좀 문화예술은 늘 좀 진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로 그냥 중립의 영역으로 놓아두는 걸 이번 기생충의 사관왕을 계기로 불문율처럼 여야가 합의했으면 좋겠다 예.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짧게 말씀을 예, 그러시죠. 드리자면 봉준호 감독이 20일인가 청와대를 방문해서 뭐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는데요. 이 말은 했더라고요. 난 정치에 대해서는 난 관심도 없고 모르고 나는 예술에 빠져 있다. 예. 그냥 예술에 풍덩 빠져 있게 내버려 두시고요. 그냥 자유롭게 허하시고요. 예술인들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정치인의 잣대로 자꾸 그걸 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예술문화 관련해서는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이런 쪽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제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명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키워드에서도 나왔지만은요. 네. 윤미리 교수 관련 논란. 이거 정호김 전 의원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마 그 민주당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어들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왜 고발을 했는지 정말 그 언론에서 표가 우수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근데 그만큼 지금 민주당이 상당히 지금 그 뭔가 이렇게 그 절박한 상황에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 상황 그런 것을 그 보여주는 방증이 그럼 어쨌든 간에 여론을 반영해서 취하는 했어요. 네, 취하를 했고 임밀이란 사람이 보수도 아니고 그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소위 좌에 있고 우에 있는 이념이 있다면 이 사람은 좌쪽에 있는 사람이죠 우쪽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그렇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소위 고발이란 잣대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지금 선거가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왜 이런 자충수를 두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네. 저 동의합니다. 네. 예, 동의하는데 그렇다고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임밀이라는 분이 경향신문에 쓴 칼럼 그리고 경향신문이 그거를 아주 비중 있게 다뤘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민주당만 빼고 다 찍어라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 영역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민주당이 고발하는 것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써놨더라고요. 언론에서 그건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 정도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선거법의 영역도 있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5.18을 폄훼한 의원들에 대해서 끝끝내 제명 안 했거든요. 제명 안 했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문제가 생기니까 제명해서 보냈어요. 이정명 의원 얘기하는 거죠? 네, 고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문제 제기가 돼도.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 1820년? 갑자기 1820년을 얘기했다가 성대 앞에서 했던 얘기죠? 80년에 그 사태. 그래서 광주 항쟁을 사태로 얘기해서 문매를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곡하는 걸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치질 않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는 어쨌든 잘못을 인정하고 어제 이 문제 제기가 됐는데 오늘 이해찬 대표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네. 그렇게 해서 고발을 취하게 한 것은 그건 잘한 것이죠. 귀 기울였으니까. 그다음에 아까 임밀이라는 분이 그냥 지식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닙니다. 이분은 한나라당의 시의원 출마하셨고요. 창조한국당 문국현 캠프에도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그때 캠프에도 같이 참여했던 이름을 분입니다. 빌려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명박
대통령 지지 선언도 했다는데 그걸 이름 빌려줬다고 하면 그거는 또 임밀이라는 분이 그 책임 있는 칼럼을 쓴 분으로서 그런 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건 그분의 이력이라 정치 활동을 많이 한 분이다. 이것도 팩트니까 전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나는 문제가 있지만은 당이 혹시 과잉 대응인지 모른다. 그러나 강은 자성을 했다라는 아니, 그 과잉 기제가 대응- 작동하고 있다. 교수님 저는 과잉 대응했다. 했다. 네, 했는지 모른다가 아니라 했다. 부적절하다. 그러나 그래서 빨리 궤도 시정하고. 시정했던 그런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다행이다. 그런 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네. 임미리 교수의 개인 문제까지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단 그 민주당 빼고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그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법 전문가를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법적으로 예를 든다면 민주당에 누구를 빼고 또는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선거법의 위반 소지가 매우 크지만 민주당을 빼고라는 표현을 했다 하여 이게 법 위반이라고 뭐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대체로 고소한다 그래갖고 이게 기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나 민주당은 이렇게 반성이라도 했는데 거기까지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마 최민희 의원 기억하실 거예요. 5.18 그 발언, 폄훼 발언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당적은 없지만 이런 폄훼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다 감싸는 게 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고 최민희 의원이 지금 지적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심판하고 판단할 몫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임미리 교수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당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뭐 창조 한국당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행동할 수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빼고라는 말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거는 상당히 경강부회 같은 아닙니다. 발언이라고 볼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관련 얘기 네. 짧게 추가하시죠. 아니, 예. 제 말씀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냥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냥 지식인은 아니다. 정치 활동을 한 경력이 있다. 팩트로 전해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얘기한 것은 5.18 폄훼 의원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호김 전 의원님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그 말을 안 듣는다. 네. 지금 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된 발언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이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선관위의 회의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공무원 중립 위반이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이다. 공무원 중립 위반도 선거법 내용이죠. 네, 그런데 요 말이 중립의무 위반 부분이 있고 이 선거법상에 지금 문제된 조항하고 같은 걸로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말하고 민주당만 빼면 다 찍어라 이 말하고 사실은 그것도 선거법 위반 소지는 있다. 그런데 예. 이걸 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한 것은 과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냥 내버려두지 왜 민주당이 그 법적 조치를 철회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 저는 노무현 과했다고 얘기하고 대통령이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의 무게와 그 뭐 정치 활동을 한 지식인인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빼고라고 한 그 발언의 무게가 같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거야말로 굉장한 오해죠. 그리고 지식인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경향신문에 그런 내용을 쓴 지식인이라면은 자신이 어떤 정치적 정향을 가지고 썼다라는 거는 가늠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보세요. 가늠할 우리나라 수 없습니다. 시민운동하는 사람들이요. 원래 정치 활동하지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하고 서울시장 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 활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네. 아직까지 그 경계가 분명치 않은 것이죠. 이런 그게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 민주당이 말을 예.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은 상당히 여기서 커지면서 민주당이 마무리할까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불리한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치 선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저는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그게 거예요, 아니라 의원님. 이 사람이 편향적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정치에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죠. 정치에 관여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지식인이 것입니다. 정치에 관심 갖고 예. 관여하는 게 뭐가 두 나쁜 아니 전 그러니까 그건 전 잘못된 거 의원님들 아닌데 여기까지 속이면 하시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거 가지고 계속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두 개 더 다뤄야 되니까요. 네, 다른 사안들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한국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민주당은요,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져갔습니다. 또 선관위는 허가를 냈죠. 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궁금합니다. 먼저 저도 최민희 모르겠습니다. 그거. 근데 네. 이상한 것은 지금 그 말.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한다. 그건 민주당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은 문제가 있죠. 꼼수죠.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의원을 제명시켜서 미래한국당에 보내줍니까? 그 사람이 이종명 의원이세요. 근데 이분은 5.18을 폭동이라고 얘기해서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고 사실은 예. 그 윤리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에서 제명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원총회를 끝까지 안 열어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랬던 사람을 이번에 의원총회 열어서 제명해서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 행태를 비판하는 언론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네. 미래한국당 문제에다가 이번 구성 과정에서 보니까 제명했던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는 것 더 문제다라는 지적입니다. 아니 그 지적은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지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개판으로 돌아간다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단초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내심을 소진하면서 뭔가 협상하면서 뭔가 합의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소위 패스트 트랙을 해갖고 얼마나 사달이 많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꼼수를 쓴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비판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선관위가 하자가 없다라고 예. 지금 일단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최민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번 총선에서 그럼 유권자들은 이게 꼼수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럴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집권당이 하는 작태에 대해서 나는 심판하자고 예.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결국은 주권자인 유권자들의 몫이 된 것이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네, 선거 국면에서 그런지 용어들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개판이라고 하신 건 정말 신선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네, 좋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네. 이런 겁니다. 국회라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하자, 토론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토론을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해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특정 정당이 합의 내용을 번복하면 모든 논의가 멎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럼 끝까지 자유한국당을 나경원 전 대표를 치마를 부여잡고라도 울면서라도 왜 논의에 데려오지 않았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진짜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창고에다가 예. 이건 안 웃깁니까? 창고 당사. 예.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 같은 건물의 당사. 예. 이거 다 이상하죠. 이상한 건 이상한 거고. 네, 관련 얘기 짧게 좀 추가로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애초부터 이 선거제를 그 소위 이제 개정할 때는 군사 정권 하에서도 선거제 개정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네. 보세요. 국회의원 금배지라는 것에 대해서 거의 목숨을 걸기 일보 직전까지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이걸 이렇게 쉽게 패스트 트랙에 태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에서는 꼼수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묘수라 그러면서 미래 한국당이라는 걸 만들었고 지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또 그런 말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런 묘수라도 우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선언을 하니까 지금 이게 선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전공법으로 네.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이게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법에 위반됐으면 당장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겠죠. 예. 그런데 그건 아니죠. 법적으로 지금 선관위가 이거를 허용할 때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제가 봐도 이상하다니까는요. 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선관위가 것이죠. 되게 웃겨요. 네.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은 되고 네. 그리고
선관위가 눈치를 너무 보는 거죠. 그 선관위 제가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게 이제 어차피 큰 메이저 정당 중심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방금 얘기했던 선관위가 국민당은 안 되고 국민의당 수용했던 것에 대해서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합니다. 선관위가 이상한 네, 건가요? 선관위가 왜 그렇게 안철수 네. 그 의원의 당에 대해서 엄격한지 네. 이해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전 의원이 거기 찾아가서 참 쓴 웃음만 나옵니다 했던 말이 일리가 아니, 있다고 동의하고 보십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안철수 신당이라고 만든다 그랬을 때 사실은 쓴웃음이 나왔어요. 예, 그때. 정당의 사람 이름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국민당이라고 했는데 국민 뭐 새당? 뭐 그런 국민새정당이라고. 국민새정당이 있으니까 예. 뭐 그런 정당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궁여지책으로 했는데 그냥 국민의 당으로 하세요. 국민당이나 국민의 당이나 예.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시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그걸 가지고 지금 그 신경전을 벌일 게 아니라 자기가 추구하겠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저기 뭐야 진보적이면서도 중립적이면서도 뭔가 그 캐스팅 실용적인. 보트 같은 그런 걸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누구 하나라도 지금 바른 정신을 가지고 그래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는 모습을 봐야 제가 최 의원하고 안 싸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다 보니까 좀 제가 봤을 때요, 진행하면서 보니까는 제3세력들이 조금 손해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네. 양쪽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다 보니까 하는데 그렇죠. 제가 오늘 소개할 때 저희 코너 제목이 맞짱 토론했었는데 딱 맞짱 토론에 최적임자가 오셨는데 시간 부족해 보이지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